전에 여쭤보지 못했는데 수면 패턴이나 이런 것도 한 번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턱 부위에서의 염증을 수면 패턴의 악화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피지량 자체도 상당하세요. 그래서 자잘한 맞출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다니시는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처음에 한 4개월 정도 치료에 시간이 들었고 한번 뒤집어지고 나시니까 그때 이유는 불안하신지 염증이 특별히 크게 올라오거나 하지 않아도 2, 3주에 한 번 정도는 오고 계세요. 다시 또 그렇게 뒤집어질까봐 지금 불안하신가봐요. 그런 환자분이 계신데 오늘 오래간만에 또 한 3주 만에 오셔서 여쭤봤어요. 날씨 좀 더워지면서 피지감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냐고, 번들번들거리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요즘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쭉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 한의원 오기 전에는 계속 피부가 좀 뒤집어져 있으셨었대요. 몇 년간 피부과도 가시고 이러면서 치료를 하셨는데 계속 피부가 뒤집어져 있다가 이제 저희 한의원 오시고 좀 치료를 해도 여기서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요즘에는 치료가 잘 돼서 요즘에는 염증도 뭐 많이 올라오면 피곤한 날 한두 개, 압출 같은 경우도 한 2, 3주 만에 한 번 오셔도 한 10분 안에 다 끝나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요 정도가 가끔 염증 있으시는 보통 피부 상태의 환자분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심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압출하는데 30분은 기본이고 염증도 많이 심하셔서 제가 염증 치료, 약침 주사 치료 하는데 염증 치료할 때면 맨날 눈물이 고이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본인이 계속 피부가 유분감이 많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유분감이 많은 피부는 아니고 피지역제제를 복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피부가 거의 다 좋아지셨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름이 됐는데 보통 여름이면 피부 상태가 더 번들번들거리는 게 맞는데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건조하다는 거예요. 피지가 더 적은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원래 피부 상태일 거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염증이 자꾸 올라오고 하니까 피부가 예민해지고 그런 피부에 대한 보호막 개념으로 피지가 계속 올라와서 번들거리고 불편한 느낌이 있으셨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타고난 피지량과 이 모공 상태에 따라서 피지 분비량이 좀
사람마다 다른데 그분도 모공이 엄청 크거나 발달한 타입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피지량이 늘어버리니까 모공이 그 늘어난 피지량을 감당을 못해서 차 많아지는 날 고속도로 길 막히듯이 그렇게 피지가 많아져서 모공이 막혀가지고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밸런스를 되찾으니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로 이제 돌아간 거죠. 원래 그 유전적으로 본인이 타고난 피부 상태로. 그러니까 예전보다 피지가 줄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피부가 염증 때문에 예민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피지량 자체가 늘어나 있던 상황에 지금은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한 것 같다고. 그 원래 상태가 이거이신 거라고. 여기서 이 문제를 또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습제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의 괴리감 때문에 그래요.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제품들로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져서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건데, 피지가 많아서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습제를 거의 안 바르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예민해져 있는 피부를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해버리는 거라서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 나빠지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꼭 보습제를 잘 써주셔야 되고요.
염증이 심하실 때는 성분이 단순한 보습제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 여드름이란다. 화장품 전성분표 있죠. 화해 같은 어플에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제품 포장지 자체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포장지에 안 들어있으면 제품 판매용 케이스 안에 무슨 설명서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15개, 저는 기준으로 15개를 삼습니다. 15개 정도면 많이 단순한 제품이에요. 심한 제품은 30개, 40개까지도 들어있어요. 그 3, 40개를 막 섞어서 만드는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성분이 너무 복잡하면 예민한 피부에서는 우선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됐는지 알아채기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우리 소화가 잘 안 되면 죽 먹잖아요. 근데 죽도 진짜 아픈 사람은 다른 거 다 빼고 흰쌀죽 먹잖아요. 피부도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사용하시는 제품을 단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안 좋아요. 막 피부 염증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 여러 단계의 제품을 바르게 하는 거는 소화 안 되는 사람들 뷔페 데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막 장염 있고 체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밥을 먹어도 가벼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도 단순한 성분에 가벼운 것들을 자주 덧바르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모델분도 지금 피부가 자극받아서, 제가 볼 때는 이분도 모공이 많이 발달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이게 워낙에 근접샷으로 부어있는 피부를 찍어서 그렇지, 피부가 잘 진정되어 있으면 모공이 엄청 발달되어 보이거나 이럴 만한 피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라서 보습제는 잘 발라주셔야 되시고요. 대신에 성분이 최대한 가볍고 성상도 좀 가벼운 걸로 바르시는 걸로 추천할 것 같아요.